안녕하세요.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 비디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우리가 쓰는 API는 왜 제이슨이 많을까? 이 질문에 대한 건데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웹을 생각해보면 지금이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데이터 교환의 주역은 단연 XML, 그러니까 Extensible Markup Language였습니다. XML이요? 요즘엔 예전만큼 자주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평민님, 그때는 왜 XML이 그렇게 표준처럼 쓰였던 걸까요? 네, XML은 그 이름 그대로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라서요. HTML처럼 태그를 쓰는데 사용자가 태그를 직접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가능했죠. 예를 들면 펄슨 안에 name 홍길동, name, age 30, age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WSDL로 서비스 기능을 설명하고 또 수압이라는 프로토콜로 XML 메시지를 주고받고 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는 스키마 기능도 있었고요. 와, 듣기만 해도 굉장히 구조적이고 엄격해 보이네요. 근데 그럼 왜 지금은 제이슨에게 자리를 좀 내주게 된 걸까요? 뭔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나요? 바로 그 구조적인 점이 양날의 검이었던 거죠. 태그가 자꾸 많아지니까 사람이 읽기에도 좀 복잡해지고요. 파일 크기도 불필요하게 커졌어요. 무엇보다 데이터를 쓰려고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파싱이 문제였는데요. XML의 그 복잡한 구조를 일일이 해석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느리고 컴퓨터 자원도 많이 쓴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더 가볍고 편한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생겨난 겁니다. 아하, 바로 그 시점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제이슨이군요. 맞습니다. XML에 비하면 훨씬 간결하고 직관적이죠. 마치 사전 보듯이요. 아까 그 XML 예시도 제이슨으로는 그냥 name, 홍길동, age, 30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훨씬 보기 편하시죠. 네네, 확실히 눈에 잘 들어오네요. 게다가 웹브라우저가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니까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도 훨씬 빨랐겠어요. 그쵸? 정확합니다. 특히 웹 환경에서는 그 장점이 정말 극대화됐어요.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로 변환해서 쓸 수 있으니까 XML처럼 복잡한 파싱 과정 없이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가볍고 빠르고 사람이 읽기 쉽다는 이 세 가지 매력이 개발자들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기술적 우위도 있지만 개발 편의성이 웹 문화론 딱 맞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비님, 제이슨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어떤 아키텍처와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고. 네, 맞아요. 바로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는 아키텍처 스타일과의 만남입니다. REST는 웹의 기존 기술, 그러니까 HTTP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복잡한 규칙 없이 단순하게 분산 시스템을 설계하자는 그런 철학이었어요. 상태 없는 요청이라든지 통일된 인터페이스 같은 원칙을 강조했죠. 그럼 복잡하고 무거운 규약을 좀 피하려는 REST의 철학이랑 단순하고 가벼운 제이슨의 특징이 정말 찰떡궁합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쓰던 수프 방식은 XML 기반의 복잡한 메시지 구조랑 규약을 따라야 했거든요. 근데 REST는 특정 형식이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가볍고 유연한 제이슨을 RESTful API의 데이터 형식으로 선호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Node.js나 React, Vue.js 같은 요즘 많이 쓰는 웹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이 제이슨을 기본 데이터 형식으로 채택하면서 제이슨은 이제 웹 생태계의 사실상 표준 언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이슨이 거의 만능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어떤 기술이든 완벽할 순 없잖아요. 제이슨에게도 분명 한계나 단점 같은 게 있겠죠. 물론입니다. 제이슨의 가장 큰 특징인 그 단순함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XML과 달리 정해진 스키마,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없어서 데이터 형식이 올바른지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주석을 넣을 수 없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다른 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숫자나 문자열 말고 다른 종류의 데이터는 다루기 어렵다거나 그런 거요. 네, 맞아요. 제이슨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이라서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직접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베이스64 인코딩 같은 방식으로 변환해야 해서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리고 날짜라든지 좀 더 복잡한 숫자 타입 같은 걸
명확하게 나타내는데도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럼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려는 새로운 기술들도 당연히 등장했겠네요. 네, 여러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개발한 gRPC와 프로토콜 버퍼즈는요.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구조에 따라 이진 형태로 압축해서 전송해요. 텍스트 기반인 제이슨보다 훨씬 작고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특히 서비스 내부 통신,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 같은 데 많이 쓰입니다. 또 메시지 팩이라는 형식도 제이슨보다 더 효율적인 이진 직렬화 형식을 목표로 하고요. 아예 다른 접근법으로는 GraphQ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클라이언트가 API에게 필요한 데이터 필드만 딱 명시해서 요청할 수 있게 해줘요. REST API에서 가끔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다 받아오는 문제를 해결해주죠. 오, 정말 흥미로운 대안들이 많네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 주변의 API들은 압도적으로 제이슨을 많이 사용할까요? 마치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제일 편한 언어를 쓰듯이 제이슨의 그 쉬움과 익숙함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러 대안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이슨만큼 배우기 쉽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널리 지원되고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형식은 아직 드물죠. 뭐랄까, 웹 개발의 사실상 공용어가 된 셈이에요. 물론 성능이 극도로 중요하거나 특정 요구사항이 있다면 gRPC나 다른 대안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웹 API 환경에서는 여전히 제이슨의 편의성과 범용성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기술 선택에는 단순히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개발 생태계나 학습 곡선, 사용 편의성 같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웹 초창기에는 구조적인 XML이 대세였지만 좀 복잡하고 무거워서 개발자들이 더 가볍고 빠른 대안을 찾았고 마침 등장한 제이슨이 REST 아키텍처랑 잘 만나면서 웹 데이터 교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는 있지만 제이슨의 이 광범위한 영향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API에서 제이슨을 마주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교환 형식의 역사를 따라가 보니까 웹 기술 발전 방향이 보여서 흥미롭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편비님 그리고 여러분, 10년 뒤에도 여전히 제이슨이 웹 데이터 교환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 나눈 대안들이나 혹은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